경기의 황매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나종식 어드바이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좀 어제 시장이 많이 급락을 해가지고 기분이 다운됐었는데 그래도 어드바이저님 표정이 워낙 좋으셔가지고 제가 좀 위로가 됩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좀 여쭤보도록 할 텐데 네. 그 전에 황매길가 꼽은 맥점 키워드가 어떤 건지부터 화면 통해서 확인을 하고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월을 위한 다이어트라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경기 민감주는 시세 분출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앞에서 말했었던 철강, 에너지, 운송 저희 한번 꼽아드렸는데 어떤 비슷한 맥락에서 추가적인 어떤 투자 전략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시장 어떻게 보고 어떻게 저렇게 키워드를 뽑으셨습니까? 네, 이제 어제 좀 지수가 많이 내렸잖아요. 특히 예. 코스닥은 2% 넘게 이제 급락하면서 그동안 상승에 익숙하신 그 투자자분들은 좀 아이언 지수가 있을 텐데요. 저는 이번 조정을 뭐냐면은 결국 단기 급등에 따라서 좀 다이어트 조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수는 그렇고 또는 종목별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민감주, 그러니까 철강, 화학 이런 또 조선, 건설 이런 종목들은 시세를 분출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이렇게 지수가 급락한 이유가 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제가 오늘은 좀 차트를 통해서 현 미국이라든가 또 우리 국내 증시 현 위치와 앞으로 전망 간략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 이제 글로벌 증시는 가장 큰 악재라고 그럴까? 그게 뭐냐면 그동안 많이 상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처음에 뉴턴의 제1법칙으로 기존 운동을 되풀이라는 그 관성의 법칙이 많이 진행되고 나면 이게 주가가 오르는 거겠죠. 내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회귀의 본능이 작용하면서 이제 이격주정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증시도 보게 되면 다우부터 보게 되면 그동안 많이 올라서 결국 지금 20에서 이격주정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볼 수 있고 나스닥도 바로 전고점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예의가 주기라고 그래요, 이걸. 싼 고점에서 항상 그 눌림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한 성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국내 증시로 돌아와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조합주가지수를 보게 되면은 어차피 그동안 많이 상승을 가져왔잖아요. 근데 지난번 형성됐던 이 싼 고점, 또 한번 그 싼 고점 자리에 와서 눌림을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 5월을 위한 다이어트 조정이냐? 좀 월봉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 주식은 물리적인 현상 또는 저는 우리의 생리적인 현상으로 비교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배를 많이 채우면 그다음에 채울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다이어트라는 게 비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게 지금 종합주교수의 월봉 차트인데 윗점을 좀 남겨놔야 그 다음에 또 이제 다음에 또 5월달 상승할 룸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코스닥은요. 가치주에 우리가 몰입했을 때 저점 대비 지수가 17% 올랐어요. 그러니까 저점 대비 17% 오르고 고점이 한 3% 정도 빠졌는데 이것은 우리가 매크로하게 보면요. 이건 조정?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코스닥은 지금 이게 지금 지표를 보게 되면은 오실레이터가 이 스타캐스틱인데요. 8 이하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교과서적인 그런 어떤 이론에 의하면 오실레이트가 20 이하로 뜨는 매수권이라는데 거의 매수권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월봉을 보셔도 역시 동일한 개념. 볼리저 밴드 상단에서 찍고 있는데 윗점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 두 번째는 이제 경기가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사실 이제 미국 같은데 고용 지표라든가 또 그타 등등 모든 게 다 좋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양면성이에요. 경기가 너무 좋아지면 야 이거 너무 과열돼서 좀 이렇게 낮춰야 되는 거 아니야? 그 과열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 툴이 뭐죠? 바로 금리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죠. 예, 자꾸 이제 그러면서 이제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면서 물론 파월도 어젯밤에도 우리 이렇게 정책 기지 그대로 유지하겠다 네. 이 얘기 나오지만 항상 시장은 또 먼저 반응하는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것이 이제 그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한번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10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을 보면서 이게 이제 지금 하락한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주봉 차트예요. 그래서 그동안 이게 여기 빨간색이 얘들은 좀 우리가 틀려요. 이게 음선인데 음선 다음에 양선 나오고 또 한 번 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미국의 2년하고 10년 만기 그 장단기 금리 차를 가지고 다우지수 월봉 차트로 비교를 해드렸거든요. 거의 같은 궤적을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리 이런 좀 무례감이 있지만
그게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또 종목으로 돌아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지금 이런 포인트에서 매수하시라는 게 아니고 어쨌든 이제 제가 지수고 지금 종목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철강 업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뭐 동국제강이 필두로해서 세아제강 많이 현대제체 많이 올랐잖아요. 이런 것들이 시세를 분출했고 건설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특징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예, 지수 자체도 지금까지 많이 올랐고 가득 먹었으니까 소화하는 과정도 필요하고 다이어트도 필요하다라고 표현을 해주셨고 이외에도 지금 나오고 있는 우려들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주시긴 하셨는데 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그래도 좀 우리가 전망을 해봐야 스탠스를 정립할 수 있거든요. 네. 좀 앞으로의 시장 전망이나 여기에 따른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먼저 이제 핵심 키워드를 말씀드린다면 지수 상승은 자유롭지 못할 거예요. 당분간. 아까 말씀드린 다 고점에서 어떤 강력한 모멘텀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그런 스탠스는 안 갔어요. 전반적으로 시장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이냐.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수보다는 종목을 보는 장이다. 철강, 조선, 건설, 뭐 해운도 마찬가지로 좋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많이 오른 종목들은 잠시 스테이하는 그런 구간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종목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뭘 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종목들 대형주들이 많이 올랐죠. 물론 어제는 조정받은 것도 있었지만 그러면서 지금 시장 이렇게 보시면 간단합니다. 가치주, 성장주 그 논리보다는 결국 로테이션 상승이다. 그걸 염두에 둬야 되고 또 대형주가 오르면 대형주는 결국 지수와 관련된 그런 종목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지수 상승이 자유롭지 못하다면 어차피 유동성을 가지고 종목 장세가 일어날 것인데 그럼 어떤 것들을 봐야 될 것이냐? 중소형주가 다시 리턴 매치를 이룰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중소형주를 봐야 된다. 그러면 중소형주에서도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될 것이냐? 우리 김원장님 있거든요. 황리기가 저점 잡나요? 고점 잡나요? 저점을 잡죠. 저점 잡죠. 예. 그렇죠. 그럼 저점을 잡아야 되는데 그게 막 낙폭이 많은 그런 종목들이 보여요. 그게 뭐냐면 바이오에서도 어제 이제 그 피플 바이오 같은 게 대표적인 예인데 네. 그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인데 그 상한가 같거든요. 네. 급락장에서도 그런 것들이 다 저점에서 횡보하다가 어떤 모멘텀이 되면서 급등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이오 섹터도 있고 또 신규 상장주도 거기에 해당됩니다. 많이 좀 내렸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공매도가 이제 5월 3일부터 다시 이제 코스피 200하고 코스닥 150 그런 종목을 중심으로 재개되는데 거기에서 피난처가 될 수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기관의 매수세가 많이 없는 종목들, 빈집이라고 그랬죠. 그런 종목들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시장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나무를 볼 수밖에 없고 특히 그 나무들 중에서도 중소형주로 리턴 매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앞에서 참 매력적인 성격들의 종목들 필터는 얘기해 주셨는데 필터링된 종목들을 우리가 그러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매기 포착주 탑3 한번 보도록 할 텐데 그러면 그 기준에 맞는 종목 첫 번째는 어떤 겁니까? 예, 그 기존의 첫 번째 종목은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으나 네. 제가 그때 이제 2시 반 황매기 코너에서 한 게 가장 히트한 게 뭐였죠? 바로 수익률 제일 높은 거 국도화학도 있었고. 아니 극도화학을 들고 나온 거고 네. 금호석입니다. 금호석유. 금호석이었잖아요. 그거는 저희 방송 와서도 소개해 주신 종목 중에 수익률이 제일 높습니다. 그것도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그 사촌. 결국 그 화학 업종에서 숨겨진 지주 하나 있어요. 어떤 거요? 그게 바로 영웅님께서 말씀하신 대만하고 국도화학입니다. 국도화학. 대본 보셨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첫 번째 들고 나온 종목은 국도화학입니다. 그 국도화학은 이게 이제 에폭시라고 있는데요. 에폭시는 뭐냐면은 도료로 해서 선박이라든가 자동차 그런 데 쓰이고 또 건설, 토목 건축, 그다음에 또 이게 풍력, 전기, 전자 등 아주 다양한 매출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이제 후방산업인데요. 후방산업이라고 해서 결국 B2B 쪽이거든요. 그래서 인프라를 제공하면서 최종 소비자로 가는 그 구간에서 부가치를 창출한 그런 회사를 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에폭시를 생산하고 있으면서 마켓쉐어가 무려 64%에서 국내 1위입니다. 1위 업체고 지금 잘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바이든이 인프라 투자 계속 확대하고 있죠. 뭐 지금은 보육, 교육까지 들고 나오는데 인프라 투자 미국의 확대여지 또 중국의 풍력도 이제 계속 앞으로 이게 확대 그런
정책을 피고 있죠. 또 무엇보다도 경기 호전이 되다 보면 결국 산업재 분야에서 뭐 정유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SK 참 SO일이 많이 올랐는데 다 이런 것들이 이제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글로벌 FC 수요가 증가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맥점 포인트는 뭐냐라고 말씀드리면 실적이 참 중요하게 빠졌군요. 실적이 대폭 호전이 되는데 작년에 영업이익이 460억에서 금년에는 무려 3배 이상 증가해서 1,780억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결국 주가는 펀더멘털이 수렴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던 금호석유가 바로 그런 논리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주가 상승이 많이 일어났는데 이 종목도 한번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 차트를 잠깐 보실까요? 기술적인 설명에 앞서서 PER을 보면은 16배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도 이제 작년에 460에서 금년에 대폭 호전이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지난번 고점을 형성하고 이제 약간 캔들루스는 누르면서 고점대 한 10% 정도 내리고 있지만 황미끼가 잡는 것은 음봉 3개, 이걸 되게 좋아합니다. 음봉도 1, 2, 3, 그러니까 말하면 3스타, 도지 정도가 되면 이 도지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힘의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 세우고 매도 세우고 힘의 균형을 이루면서 윗바이 됐다 한 번씩 쭉쭉 슈팅이 나오고 그러단 말이에요. 네. 이게 도지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볼린 예배도 하단에서 지금 응축하고 있어서 조만간 윗바이 됐든 아랫바이 됐든 방향을 틀 가능성이 큰데, 주봉을 보시게 되면요, 저는 이제 위클이잖아요. 만약에 이번 주 음선을 주면 다음 주에 양성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너무 단기 과정보다도 길게 승부하는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자면 8만 원에서 대략 한 83,500원까지 매수는 무리 없겠고, 목표가가 이제 저는 92,500원 정도 되면 대략 한 10% 정도 기대 수익이 되는데, 조금 아까 길게 보시라고 그랬죠? 그냥 10만 원까지 볼 수 있고, 손절은 7만 5천 원 하이시는 그런 전략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국도화학 얘기를 해주셨고요. 목표 주가 10만 원에 손절가 7만 5천 원 가격 전략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두 번째 종목 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 준비하셨어요? 네, 신규 상장 좀 보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낙폭 메리트를 만족한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신규 상장주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들고 왔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인간형 그 이족 보행, 그 슈보, 그 로봇 그 플랫폼을 제공하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슈보가 작년에 184대에서 2023년에는 이것도 무려 1246대. 결국 이제 로봇이라든가 AI 같은 건 제 4차 산업혁명에서 핵심 기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마켓 시어도 한 15% 정도, 현재 한 8% 정도 되는데 비약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실생활로 연결될 수 있는 게 그 음료 로봇이라고 믹스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택배라든가 물류, 그 자동화 사업까지 참여해서 또 일정 부분 성장 동력까지 확보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사실 이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종목도 38,000원까지 올라갔었죠, 상장 이후에. 근데 뭐 공모가가 그때 이게 1,490대 1인 그런 핫한 종목이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계속 가격과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지금은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째 지금 이게 저점 맥점이 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우리가 하락 구간에서 이렇게 이제 뭐냐면 스타캐스틱에서 이게 이제 오실레이터거든요. 이게 노란색 표시가 과매도권이에요. 과매도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들어갔을 때 리스크는 적고 기회는 크다는 것을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강세 형태 나고 좀 이제 반격이 좀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매크로하게 주봉을 보실까요? 주봉도 그래 오늘하고 내일 음봉 3개를 준다 하더라도 다음 주는 이게 지금 상승 장악하면서 음봉 3개 나오면 이때도 음봉 4개 나오면 좀 레귤러하게 움직이는데요. 이때도 한번 상승 장악해 놓고서는 음선 세주고 뽑았거든요. 또 이번 주도 그러니까 음선을 3개 주면은 다음 주는 또 상승이 기대된다. 그래서 이 종목 오늘 내 저점 줄 때 매수는 전략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가격 제작을 말씀드리면 23,500원에서 24,500원 구간 매수하시고요. 목표가는 28,000원, 손절가는 19,000원 제시해 드릴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 번째 종목이 나왔고요. 가격 전략도 지금 나가는 것처럼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새내기주, 이것도 제4차 산업혁명에서 스마트 팩토리 관련 이삭 엔지니어라는 회사입니다. 네. 자, 이삭 엔지니어가 어떤 회사냐면은 현대제철, 포스코, 또 그다음에 삼성 엔지니어링 이런 거래선을 가지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 전문 업체인데요. 사실 신규 상장 종목들이 대부분 실적이 안 나는데 이 회사는 또 실적도 좋습니다. 작년 영업이익이 53억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한 58% 증가한 그런 실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항상 저는 앞으로 미래 성장성을 보는데 지금 스마트 팩토리뿐만이 아니고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그다음에 2차 전지 사업에 그 솔루션 공급을 확대한다. 그런 사업 계획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성도 일정 부분 확보했다 볼 수 있고, 자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262대 1 아주 핫했던 종목인데 그때 물론 그때 이제 그 해성 TPC하고 해서 두 개 상했는데 그때 많이 올랐었죠. 거의 30% 빠지고 이것도 강세 잉태형. 조만간 반격이 기대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25,500원에서 21,500원 구간 매수는 무리 없겠고요. 목표가는 24,000원. 뭐 저는 한 여기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손절은 18,000원 하시는 전략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으로 이삭 엔지니어링 얘기를 해주셨고요. 목표 주가 24,000원과 손절가 18,000원. 이렇게 황매키 포착주 탑3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나왔었던 그 실적 관련해서도 잠시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네이버 실적이 나왔습니다. 1분기 매출액이 1조 4,991억 원. 딱 시장 컨센서스 거의 맞닿아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소폭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영업이익 2,888억 원도 시장에서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던 딱 그 컨센서스 수준이기는 한데요. 아무래도 예전에 저희가 이 프로그램 통해서도 전해드렸던 것처럼 네이버 같은 경우에 1분기에 일회성 비용이 너무 많았죠. 인건비 관련해서 스톡옵션 관련해서만 1분기에 500억 원 이상 쓴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수준은 시장에서도 예상이 된 실적 규모이고요. 앞으로 이제 이 영업이익 부분이 어떻게 개선될지는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장에서 네이버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황매키 포착주 탑3와 네이버 실적까지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주식명가 MTNW 나종식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